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작년 8월 고졸 채용 분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여 현재는 서울 중부지사에서 유동화 전담 고객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신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는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공사 업무, 취업 과정, 고졸 구직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취준생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발표는 특히 고졸 취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고졸 구직자분들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2004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 4가지 업무를 살펴보자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보증과 같은 주택보증상품 공급, 매월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화증권인 MBS와 MBB를 발행하며 청년들의 주거 독립과 중년층의 내 집 마련, 노년층의 노후 대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을 선보이고 있는 공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는 저소득 서민들과 실수요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하였고 보금자리론 기준금리도 인하하며 많은 분들에게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나날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과정을 크게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과 입사 과정을 걸친 내용을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3년 동안 학교 생활했던 거, 교내외 활동 내역,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재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학교마다 활동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 위에 있는 4가지를 중점으로 공부했다는 것과 4가지 중에서 채용 공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내신을 1순위로 챙겼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내외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도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사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서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분석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3가지는 어떻게 분석하였느냐? 상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사 홈페이지하고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 홈페이지가 이번에 소통 집중형으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상품도 찾기 수월해지고 용어 같은 거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상품 분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홈페이지하고 SNS 채널로도 가능하지만 저는 구글 알림이라는 것을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구글 알림이에 키워드를 넣고 매일 아침 등교하면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뉴스들이 메일로 오면 그걸 읽으면서 등교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키워드로 넣어서 공사와 관련된 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일 아침 살펴보면서 왔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분석은 채용 공고문과 함께 올라오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사실 채용 공고문이 올라오면 채용 공고문이 제일 눈에 띄어가지고 공고문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입사 후에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이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는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면접 전형까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한 다음 공사의 인재상인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이 3가지가
저의 이 세 가지의 저를 대입해서 제가 공사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드리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필기 전형은 NCS와 금융경영경제 상식 두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NCS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사실 준비 기간이 그리 넉넉지 않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기간 동안 많은 유형을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준비 기간이 촉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모듈형, 피셋형, 피듈형 이 순서대로 공부하였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은 어느 공공기관이나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다가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겨울방학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려서 해보았는데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을 설명해주고 설명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재미없는 NCS가 그래도 조금 버틸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경영경제 상식 같은 경우에는 용어 문제하고 풀이하는 문제풀이가 있는데 용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용어책을 구매해서 여러 번 회독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매경 테스트나 테스과 같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보시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면접 전형은 1차 직무, 2차 임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1차 직무 면접은 PT, 토론, 심층 세 가지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채용 공고를 살짝 보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와 올해 채용 공고가 아주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무 면접에서 PT와 토론 같은 경우 채용 공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제는 당일 발표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평소에 뉴스를 많이 읽어보시고 시사에 익숙해지신 다음 특히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심층과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 결국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완벽히 숙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기술서에 있는 본인이 맡게 될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솔직한 마인드로 면접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절차들을 통해서 최종 합격 문구를 작년 8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한 명 뽑는 주택금융공사에 제대로 된 1등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입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동안의 노력들이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뻤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고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는 하되 낙심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입사 지원을 시작하시게 되시면 다른 학교의 우수한 지원자들과의 비교는 필수적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동안의 노력들을 기반으로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합격이라는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입사하고 나서도 처음 하는 업무라고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학교 과목에 부동산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나 그런 거에 많이 당황을 하고 어려워했지만 주위를 잘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려우실 때는 본인이 노력하는 것 플러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택금융공사 부스에서 올해 채용 공고가 담긴 팜플렛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러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